오늘은 전학 보철 치료 케이스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이시는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77세로 뇌출혈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휠체어를 사용하여 거동하시는 분입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왼쪽이 마비되어 왼쪽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떨어져 있고 진료 시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고 하셨어야 합니다. 환자분의 아드님이 차량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여의도까지 매번 오셔서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과거의 진료는 치주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으로 고대 안암병원 보철과로 내원하셔서 검사와 진단을 받았고 치료 기획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희 병원으로 다시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환자분이 교합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 치주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해서 닿는 부위만 갈아주는 것을 반복하였고 갈아준 부위에는 교합이 불편함이 사라졌지만 다른 부위에 교합 불편함이 매번 발생하여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대 안암병원을 옮겼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에서는 1년간 스플린트 치료를 하고 전압 보철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1년간 스플린트 치료와 6개월간의 임시 크라운 상태 이후에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2년이 걸리는 진료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77세 환자가 2년 동안 스플린트와 임시 크라운을 치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이없는 치료 계획입니다. 대학 교수라고 치료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의 상태입니다. 전치부 과계교합과 나머지 치아는 절단교합을 보였고 심각한 치아 마모와 치아 파절이 관찰됐고 이로 인해 치아 기능은 상실하였으며 전치유도 전혀 되지 않고 불완전한 앞니교합, 어금니교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치아 마모가 관찰됩니다. 31번 치아는 치주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치가 필요한 상태이며 치주과 전문의한테도 이지만 이걸 관찰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이없는 일입니다. 환자분의 상태입니다. 과계교합이 관찰되고 교합 평면이 불규칙합니다. 치아 마모와 치아 파절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고 환자분의 치료관 크라운 치료를 동반한 전악 보철 치료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악 전치가 상악 전치의
잇몸에 거의 닿는 상황으로서 크라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직 고경 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잇몸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치주과 의사라, 임플란트 위치도 제대로 식립하지 못한 치주과 의사는 과연 필요할까요? 기본적인 진료인 치주과 전문의가 해야 될 잇몸 치료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31번 치아는 발치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45번, 47번 임플란트 위치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식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15번과 45번만 교합이 되고 27번과 37번만 교합이 됩니다. 4개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로 이 부분이 불편하면 이 부분을 갈면 다른 부위가 교합이 되고, 이 부분이 또 불편하면 여기를 갈면 이 부분이 달고, 이 반복적으로 교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교합 조절은 필요한 부분에서 교합 조절을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선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불편하다고 그 부분만 갈아주는 것은 교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임플란트의 위치가 45번과 47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45번 소구치이지만 거의 대구치 사이즈의 크라운으로 제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치아 마모와 파절이 일어나면 치아 형태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고, 이로 인하여 치아로서의 기능은 불가능합니다.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크라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수직 고경 거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악 보철 치료가 불가피합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수직 고경 거상을 동반하여 전악 보철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치주적으로 좋지 않은 치아가 3개가 관찰되며 2개는 임플란트로 대체되고, 31번 치아는 브릿지 치료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전체 잇몸 치료를 진행하여 치주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치주과 전문의도 하지 않는 치주 치료를 보철과 전문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 고경 거상이 환자분의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직 고경 거상 케이스는 임시 크라운을 제작하여 새로운 교합에 환자가 적응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임시 크라운은 레진으로 제작되고 PMM 크라운조차도 레진의 일종입니다.
임시 크라운은 빠지기도 하고 씹는 힘에 의해서 깨지거나 마모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계획된 교합이 변하기도 하며 수직고경이 치료 전 상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빠지고 깨지고 다르면 교합은 변하고 결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환자분은 새로운 교합에 적응을 할 수 있는지조차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레진을 이용한 임시 크라운으로 수직 고경 거상뿐만 아니라 교합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며 수직 고경 거상 시 가장 문제점은 턱관절 힌지 무브먼트를 유지할 수 있느냐, 새로운 수직 고경에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느냐가 평가되어야 되며 최소한의 수직 고경 거상일 경우에 힌지 무브먼트가 유지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음식물을 삼키는 것은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직 고경 거상됐다는 것은 테스트를 해보시면 입을 벌린 채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을 삼켜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즉, 수직 고경 거상을 과도하게 하면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을 삼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 고경 거상 시에는 물을 마시는 것과 음식물을 삼키는 것을 반드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저는 완전 틀린 케이스에서 수직 고경을 높여보는 케이스를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수직 고경 거상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직 고경 거상은 하지 말아야 될 치료이며 본 케이스에서는 치아 마모를 뿐만 아니라 치아 마모가 심각한 것뿐만 아니라 하악 전치랑 상악 전치 사이에 크라운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직 고경 거상은 필수적입니다. 가장 먼저 견치와 소구치 부위에서 수직 고경 거상을 시행하였으며 이때는 레진을 이용하였습니다. 레진을 이용하여 수직 고경 거상한 후 환자분에게 물을 마시게 하여 물을 삼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가능한 상태에서 크라운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고 두 조건이 만족한 상태까지 수직 고경을 거상하였습니다. 견치와 소구치 부위의 수직 고경 거상한 상태에서 대구치 부위에 있는 임플란트와 치아를 이용하여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수직 고경 거상에 이용한 레진이며 이 상태에서 디지털 스캔을 진행하여 대구치 부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하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먼저 대구치에 넣고 소구치 부위를 임시 크라운으로 제작을 해서 수직 고경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악 전체와 상악 전체를 보시면 하악 전체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상악 전체도 이 방향이기 때문에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형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치부에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악 전치의 치아 삭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합 평면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또한 좌우 정적 교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입니다. 교합 평면은 일반적으로 전치부, 소구치부, 대구치 부위를 하기 때문에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합 평면 설정이 쉽습니다. 본 케이스에서는 대구치를 먼저 하고 소구치하고 전치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교합 평면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수직 고경 거상은 좌우측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좌우의 정적 교합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지털 교합을 이용하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합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교합을 수정하여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틀 만에 재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한쪽 교합이 낮다면 재제작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다시 대체함으로써 좌우 정적 교합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수작업으로 했던 크라운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쓰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교합을 수정하여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교합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치아 형태와 크기를 갖춰야 되고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 규칙적인 교합 평면, 규칙적인 악궁 형태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디지털 교합 설계는 조현준 치과만의 교합 형성 방법으로 기공사가 디지털을 이용하여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디자인한 초안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면 안정적인 교합을 위한 전제 조건에 맞도록 초안을 직접 수정하여 최종적인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최종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교합을 갖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교합을 모르는 치과 의사들은 할 수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기공사에게 위임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합평면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7번의 수정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최종적인 안을 보여드리면 대구치에서 이어진 교합평면이 전치부로 이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대구치의 교합평면을 형성해야 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치아 형태와 규칙적 교합평면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정적 교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하였고
커보스피, 커보-윌슨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추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른쪽은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치아 모양과 형태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46번과 36번의 크라운의 사이즈, 모양 전혀 다릅니다. 임플란트 식립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악을 규칙적인 교합평면과 악궁 형태로 디자인하면 그에 맞춰서 상악 크라운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대구치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수직 고경을 유지하고 소구치 부위는 레진으로 수직 고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합 설계로 제작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좌우측 상하로 임시 접착하였으며 소구치 부위에 있던 레진으로 거상되어 있던 소구치 부위는 임시 크라운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부치부는 대구치 부위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며 소구치 부위는 임시 크라운으로 대체하였으며 규칙적인 교합평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합평면을 따라서 하악 전치를 제작하면 전체적인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악 전치의 방향이 상악 전치와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갖기에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또한 치아 길이가 짧아서 크라운 치료 후 크라운이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악 전치를 상악 전치와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치아 삭제의 방향을 조절하였으며 최소한의 치아 삭제를 하여 크라운 치료 후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거상된 수직 고경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상하악 전치의 교합을 형성하였습니다. 하악 전치 치아 삭제 후 임시 크라운을 제작하여 상악과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정상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으며 규칙적인 악궁 형태와 규칙적인 교합 평면이 형성되도록
임시 크라운을 제작하였습니다. 항학전치 임시 크라운에 담겨져 있는 교합 정보는 상악과 오버젯 오브바이트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관한 정보와 교합평면 악궁 형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악 전치 임시 크라운을 기준으로 하악 전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규칙적인 교합평면과 규칙적인 악궁 형태, 상악 전치와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가 형성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기공사가 처음으로 디자인 초안이며 제가 수정한 디지털 교합 설계로 수정한 지르코니아 크라운입니다. 교합뿐만 아니라 치아 모양도 수정합니다. 견치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견치 모양을 수정하였고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교합뿐만 아니라 치아 모양 모든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교합 설계는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기 위해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임시 접착하고 이 크라운에 맞게 위에 상악 전치부에 치아를 삭제하고 임시 크라운을 제작하였습니다. 하악 전치와 마찬가지로 상악 전치부도 임시 크라운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임시 크라운입니다. 최종 디자인된 지르코니아 크라운입니다. 적절한 오버젯 오버화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악 전치가 상악 전치의 설면에 안정적으로 교합되고 있으며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치부 교합을 형성할 수 있었고 전치 유도와 견치 유도가 가능하였습니다. 상악 전치 크라운 임시 크라운 상태이고 치아 삭제 상태입니다. 임시 크라운을 이용하여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 악궁 형태 교합 평면을 형성할 수 있고 하악의 규칙적인 교합 평면과 윌슨 악궁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황은 자연적으로 커버 윌슨이
형성됩니다. 하악 교합병과 악콩 형태 오버바이트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하악에 의해서 상악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악이 잘못 디자인되면 상악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잘못된 교합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악의 교합평면 디자인할 때 7번을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은 결과로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악 전치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임시 접착하여 수직 고경 거상된 수직 고경을 환자분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교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좌우측 정적 교합의 균형이 맞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완전한 평가가 끝난 뒤 최종 접착을 진행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진료는 15번, 35번 치아의 치주 상태가 불량하여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진행하였고, 27번은 치아 결손된 상태라서 임플란트 식립하였습니다. 14번, 24번, 34번은 현재 임시 크라운 상태입니다. 27번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은 15번만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였고, 왼쪽은 위아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27번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진행하였고, 35번은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오시고 기 때문에 한 번에 내원 시 많은 진료를 해야 되며, 한 번 진료 시 30분에서 45분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진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진료가 끝난 후의 상태입니다. 적절한 오버바이트를 가지기 때문에 전치부 교합이 안정되고 전치 유도와 견치 유도가 가능하게 되며, 구치부 이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합 간섭과 조기 접촉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씹을 때 편안한 교합이 형성됩니다. 상악 교합 평면이 가지런하고, 구치부, 전치부 모두 교합 평면이 가지런하고, 그 또한 악공 형태도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후 정적 교합의 변화는 양쪽 구치부의 교합이 강하게 나타나고 전치부의 교합은 약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어금니는 씹는 힘을 발휘를 해야 되며, 전치부는 유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금니에서 대부분의 교합력이 부담이 되고 전치부는 많은 부담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좌우 정적 교합의 균형입니다. 좌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야 턱관절에 문제가 없고 교합이 편해집니다. 규칙적인 교합 치료 완료 후의 모습입니다.
규칙적인 교합 평면, 규칙적인 악궁 형태, 상악 전치부에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가지고 이로 인해 전치부의 교합이 안정적이며 구치부에서도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가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합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좌우측에 있는 교합력이 비슷해지고 전방으로 갈수록 교합력이 약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합 안정화 치료를 진행하여 전체적인 교합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정적 교합에서 조기 접촉과 동적 교합의 교합 간섭을 제거하여 씹을 때 편안한 교합을 완성하게 됩니다. 크라운이 하나 들어갔을 때도 전체 교합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악 보철 치료는 대구치, 전치부, 소구치 부위로 따로따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미세한 교합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교합 안정화 치료를 반드시 진행하여 양쪽 교합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치부의 과계교합과 다른 부위의 절단교합은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였고 불규칙한 교합평면과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는 규칙적인 교합평면과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개선되었습니다. 치료 전에 4개의 치아밖에 교합이 되지 않았지만 전악 보철 치료 후 많은 치아가 교합되며 대구치에서 주로 많은 기능을 하고 전치부에서는 유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합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